통일교 도둑놈들 이야기. 도둑이 무서운 세상. 2024년 10월 12일 날짜로 시사저널에서 통일교 재단 200억 탈세 의혹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문제가 된 조직은 효정국제문화재단으로 지난 5년간 134억 원을 효정국제문화재단의 임원들에게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투자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효정국제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윤영호. 그가 세계본부의 본부장으로 올라서고 효정국제문화재단에 송금을 지시했으니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탈세와 배임과 횡령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효정국제문화재단 관계자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몇 달 전부터 효정문화재단의 관계자라는 인간이 효정문화재단의 서류를 누가 최종근에게 넘겼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하니 사고 친 놈들이 부랴부랴 희생양 찾기에 나선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다. 어떤 놈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그 비리를 척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지를 찾아 나선다. 이해는 간다. 윗대가리가 대놓고 헤쳐먹었는데 그 밑에 시다바리가 당연히 쉴듯치고 덮어야 사랑을 받겠지. 일본의 식구들이 피땀 흘려 모은 헌금을 저 양아치들은 저렇게 흥청망청 헤쳐먹고 있었던 것 같다. 일본 식구들에게 민망하고 미안하지도 않은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김영덕 감사실장이 효정국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도하다 끝내 좌절됐다는 소문이 돈 것이 올 초였던 것 같다. 처음부터 실세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왜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받지 않았나? 효정국제문화재단과 바로 박진용 변호사가 정원주와 윤영호를 상대로 고소했던 매그놀리아 멋집 사건이다. 당시 400억가량이 투자가 되었고 횡령 의심도는 100여억 원이었다. 당시 매그놀리아 멋집의 대표는 윤영호였다. 후일 정원주로 바뀜. 효정국제문화재단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매그놀리아 멋집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고 재단이 수백억 원을 투자한 형태였는데 당시 재단 내에서도 배임, 횡령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의 굴지에 로펌을 써서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왔지만 뭔가 석연하지 않은 행동이 이어졌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매그놀리아 멋집의 인테리어를 전부 갈아 엎은 것이다. 우리 참 돈도 많다. 비슷한 사건은 청평마리나에도 있다. 450억 원가량이 투자된 청평마리나는 출발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었다. 인허가를 얻는 것도 문제였지만 과연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왜 글로벌재단의 김종관 이사장이 이 사업을 강행했는지 의문이다. 청평수련원 옆에 만든 선착장은 약 200억의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개관식을 하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선착장에 카페를 뜯어 고쳐서 레스토랑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100억이나 든단다. 어이가 없었다. 청평에 돈이 넘쳐나나 보다. 웃긴 것은 정작 청평마리나는 설명과 달리 관광선이 아니라 연락선이란다. 그러니 배 안에서 조리가 불가하고 해 저물면 선착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것인가. 청평마리나의 결과는 참혹하다. 초기에는 각 교회 식구들에게 할당량이 떨어졌지만 그것조차 지금은 시들어졌다. 평일에 청평에 가면 빈 배로 돌아다니는 마리나 선박을 구경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진행했던 김종관 이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식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솔직히 효정국제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탈세의 배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효정국제문화재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나는 얼마나 많은 이런 유사한 조직들을 참 어머님 측근들이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나는 참 어머님 측근들에게 하고 그만 먹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설마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